같은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 쉽게 부러지고 누군가는 몇 년이 지나도 튼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많이 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 4-5개의 임플란트만 심습니다. 프라치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결과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통합치과 전문의 김은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보면은 프라치 임플란트 관련해서 영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치료 결과가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들 많이 있지만은 프라치 이후에 생긴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프라치 치료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지, 내가 프라치를 하면 만족스러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평소 식습관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김치나 나물 또는 이제 채소류 같은 음식, 고기나 깍두기,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음식들을 나는 반드시 꼭 먹고 싶다. 그러면은 프라치 치료를 하실 때 순전히 전체 지르코니아로만 한다면은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문제 생길 가능성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지르코니아 소재 자체는 매우 단단하지만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지르코니아와 임플란트를 연결해주는 그 결합 부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르코니아 프라치를 하셨다가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드시다가 얇은 연결 부위 지르코니아 부분이 파절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었어요. 단순하게 보철물에 파절해서 끝나면 모르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뿌리에도 무리를 일으켜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지르코니아만으로는 사실 프라치를 웬만하면 진행을 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기고 강한 음식들을 이제 즐겨서 먹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한 게 티타늄 코어를 이용한 바이트 코어 보강입니다. 제가 실제로 특허까지 낸 방식인데요. 사실 이렇게 바이트 코어를 통해서 보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연결부에서 생기는 파절로 인한 실패율이 0%가 될 정도로 훨씬 더 단단한 프라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게 바이트 코어를 만드는 금속 밀링기예요. 솔직히 이제 이 금속 밀링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과에서는 구비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큰 장비이긴 한데 저희 병원에서는 워낙에 이제 프라치 환자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장비를 거의 2대 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이트 코어 같은 경우는 외피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부를 강한 티타늄 금속으로 이제 보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티타늄이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빠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더욱 질긴 음식을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프라치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핵심 기술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치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티타늄 바를 이용한 보강이 가능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치 치료 전 임플란트를 몇 개 심게 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병원마다 원장님들마다 각기 심는 개수나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프라치 치료를 하셨다고 해서 오셨는데 한 턱에 임플란트를 8개나 10개나 심고서 프라치를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심게 되면은 그냥 일반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도리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뼈가 여유 있고 좋다면야 뭐 6개를 심든 8개를 심든 10개를 심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전체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잇몸뼈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6개 심는데도 잇몸뼈가 많이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8개, 10개를 심으려면은 대부분 뼈 이식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되면은 프라치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과 뼈 이식을 피해서 좀 더 손쉽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어낼 수가 없는 치료거든요. 그리고 심는 개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질수록 상부 보철의 적합도, 피팅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도리어 개수를 많이 심을수록 정밀하지 않은 보철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심게 되면은 그만큼 환자분의 턱
턱뼈나 턱에도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프라치 치료를 할 경우는 임플란트를 6개 이상은 웬만하면 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개수를 최대한 적게 심어드리는 대신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상악동이라든지 뼈가 없는 신경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심는 경사식리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뼈가 좋고 뼈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면은 저도 이제 역시 수직으로 임플란트를 심지만은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크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양쪽으로 단단하고 좋은 자리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단 6개만으로도 위에 치아 12개, 14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아래 같은 경우도 신경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관을 피해서 12mm, 13mm짜리의 임플란트를 양쪽에 2개를 꺾어서 심어줌으로써 더 튼튼하게 고정된 치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만에 치료가 종료가 됐어요. 원래 하던 방식대로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밖에 없던 환자였거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프라치 치료에서는 개수를 줄이는 대신에 뼈와 닿는 단면적을 크게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통상적으로 심는 10mm짜리 임플란트가 아니라 15mm, 18mm짜리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돼요. 왼쪽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치료에 쓰는 10mm짜리 임플란트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프라치 치료에서 사용하는 18mm짜리 임플란트입니다.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임플란트를 사용을 한다면은 오론4, 오론6라 하더라도 전체 치아를 만들어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라치 치료를 하기 전에는 굳이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프라치 치료에 맞게 적절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모든 치아를 다 빼고서 프라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끔 치아를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치가 좋다고 하니 모든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서 프라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만약에 있다면은 본인 치아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치아를 살펴보고서 프라치가 아닌 부분 프라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은 그렇게 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 같은 경우도 위아래 치아가 많이 빠져서 오신 환자분이신데요. 앞쪽 같은 경우는 잇몸도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환자분도 모든 치아를 다 빼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앞에 위주로 해서 부분 프라치 치료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옆에 치아들을 남겨두고서도 부분 프라치 치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고 심미적인 프라치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원장님들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는데 프라치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지, 임플란트는 내가 몇 대를 심고서 프라치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지, 현재 내 치아 상태가 모두 다 빼고서 프라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프라치 치료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프라치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두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지금까지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